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5일 오전 10시 17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명하면서 첫 마디가 이러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 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필기 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찍을 도장도 없다. 인주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지금 대충 짐작이 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실이 무력해지면서 인수인계를 할 때 아마 거기에 있던 어떤 장비라든지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계를 해야 되는데 공백 상태가 생겨버리니까 가지고 있던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다 반납해버리고 가서 그야말로 텅 빈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인수인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직에서 인수인계는 그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엄정한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가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인수인계를 잘 못해요. 이것은 공적 마인드가 약하다는 아주 증거입니다. 제일 아주 심각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일이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데 자정 무렵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한참 치열한 개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의 개표 상황과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개함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아주 더 크게 지게 되는데 그건 새벽의 일이었어요. 장수가 한참 격전 중인데 나는 지휘권을 반납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과 또 마찬가지죠. 전쟁이나 선거는 그 본질이 권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짐작을 해봤는데 황교안 씨가 법무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 위에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만은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하지 않았다. 군대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인수인계라는 게 생명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몰랐던 것 아니냐. 1등병 생활만 해도 황교안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새 대통령으로의 인수인계가 완전히 무덤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 또한 윤석열 씨의 경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 또한 군대 가지 않았어요. 군대 간 것과 군대 안 간 것의 차이가 이런 결정적 장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의 경우에 대통령이 되려면은 군 복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없을 경우에는 군 복무 경력을 좀 보완할 만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기간은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몇 달 안으로 청와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가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청와대로 들어가면 안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청와대 뒤에는 북악산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300m가 넘는 북악산이 등 뒤에 있어가지고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도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용산은 그 무슨 건물 자체가 국방부 용도로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씨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하면서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서 들어간 곳이 바로 병영 건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은 맞았다고 봅니다. 그 공간이 병영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역할을 한 거죠. 대통령으로 일을 하도록 했더니 대통령이라는 말은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잘 풀이합니다.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우두머리인데 그러려면은 통합적으로 여야 아우르면서 가야 할 그 자리에서 맨날 앙앙불락하고 대통령이 화를 내고 하다가 결국 자기의 본성대로 얼토당토 않는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자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맞아 떨어진 거죠. 병영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군적 마인드, 그것도 아주 3류, 4류 장군적 마인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자멸을 했으니까 공간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또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두서가 없어집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어떤 조직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리고 어떤 일의 첫 시작이 흔들려 버리면 그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봐서도 서울이 새 정권이라고 그럴까요? 새 체제에 걸쳐서 수도였습니다. 한승백제 400년, 조선조 550년,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합치면 1000년입니다. 1000년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민족사적 정통성의 본거지고 그 중에서도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을 떠나면은 실패한다는 게 이번에 윤석열의 실패로서 드러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저는 한 3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에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는 하겠는데 반발,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문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그게 과연 우선순위를 먼저 잡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 나와야 합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가 또 1, 2년 하다가 문 닫고 세종시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진 통일해야 될 시절입니다. 다만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북한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평화적 자유 통일을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도 하필 세종시 내륙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은 한강을 통해서 인천과 연결되니까 사실상 항구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위치를 버리고 세종시로 가는 즉시 대한민국의 쇠망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의 첫 브리핑이 인사 발령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발령된 인사에 대해서 뭐 각각 여러 가지 평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무형 인사들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의 그 기조는 실사구시입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를 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모색한다. 실용주의적 인사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이종석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차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 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심이었고 그 대북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 하는 점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보수적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맡은 임무는 국정원장입니다. 정책보다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많이 분석하고 수집하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원래 북한 학자로서 유명해졌고 내재적 접근법이란 말도 쓰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은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오래라는 점에서 아마 그런 학자로서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국회 동의 받는 것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쉽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경우는 이미 1980년대 학생운동할 때부터 유명했고 정계에 일찍 들어와 가지고 20대에 출마하고 국회의원 되고 2002년 그러니까 23년 전에는 30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0대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가지고 이명박 후보와 이렇게 대결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 뒤에 10년 넘는 정치적 방황기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외교관은 외교관으로서 아주 신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믿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취임 연설에서 한미일 협력 관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그리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살려가지고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적 외교 노선이라는 일종의 닥트린 같은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라는 말이 그동안에 상당히 반일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온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아마 일본 정부는 매우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실사구시에 입각한 실용주의 또는 실리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어제 인사와 취임사에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